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인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이 됐는데 어떤 업무를 인수받아야 할지 좀 막막한 경험이 있나요? 실제로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사용 내역이나 하자보수 관련 서류가 제대로 이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인이나 관리회사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새로 선출되었을 때 이전 관리인의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관리인의 선관주의 의무와 관리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의무에 비춰볼 때 이전 관리인은 신임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이 되겠죠. 분양자가 관리하던 건물이라면 분양자도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양측 모두 성실하게 인수인계에 임해야 됩니다. 물론 소송도 벌어지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고받아야 될까요? 집합건물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정형화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설계 도서와 장비 명세, 또 수선 계획, 또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 서류들은 건물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향후 보수나 관리 계획을 세울 때 필수겠죠. 두 번째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또 이용료의 부과나 징수 현황, 또 관련 회계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납관리비 현황이나 예산 집행 내역 이런 것들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지 후임 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수선 적립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기 수선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또 네 번째로는 관리비 예치금 명세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각 부분 소유자가 얼마의 예치금을 납부를 했는지, 또 총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로는 전유 부분을 사용하는 입주자 명단하고 연락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는 관리비 고지서 발송이나 소송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비품 목록에 있는 물품이 실제로 있는지, 또 수선 적립금 통장의 잔액이 장부하고 일치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공사나 계약사항, 분쟁 사안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수를 받아야겠죠.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하자보수 상황과 관련 서류도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어떤 하자가 있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또 모든 확인 과정이 끝나면 인수인계서를 마지막으로는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인수인계서에는 확인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양측이 서명을 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서는 최소 2부를 작성을 해서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